안녕하세요. 짧은 담요입니다. 연말 박싱데이를 맞아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강팀들 간의 경기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스날과 첼시의 경기도 있었습니다. 아스날은 구단 레전드 선수를 감독으로 부임하는 최근 트렌드를 따랐는데요. 팬 밑에 있던 아르테타는 아스날을 떠난 지 3년 만에 감독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각 팀 레전드 선수가 감독이 되어 펼치는 맞대결이 성사되었는데요. 결과는 첼시의 역전승이었습니다. 이로써 아르테타의 감독 첫 승은 또 다음으로 미뤄졌는데요. 다음 경기는 2연승의 맨유이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 어땠는지 알아보시겠습니다. 홈팀 아스날의 라인업입니다. 에메리 때부터 유지해온 4-2-3-1 전형인데요. 다만 오른쪽 풀백들의 줄부상으로 인해 아르테타의 밑에서는 사카가 풀백으로 나오고 있으며 체인버스가 소크라테스의 부상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첼시의 라인업입니다. 최근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간 기용했던 3백을 다시 꺼내든 램파드 감독인데요. 알론소가 부상으로 결장하며 에메르송이 나왔습니다. 또한 지난 사우스햄튼전 풀타임을 소화한 조르지뉴를 벤치에 앉혔습니다. 최전방은 풀리식이 경미한 부상 의심으로 인해 명단에서 제외된 채 최정예로 구성했습니다. 우선 오바메양의 선제골부터 보시겠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체인버스가 토머리를 이겨내며 볼을 따내고 오바메양이 어려운 자세에서 헤더로 마무리합니다. 이때 코바치치의 위치로 인해 오바메양은 온사이드였습니다. 그 뒤로 한참 이어진 첼시의 공세 끝에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라카제트가 조르지뉴에게 볼을 뺏긴 후에 조르지뉴가 등진 상태로 라인아웃을 유도하는 자세를 취했는데요. 이때 라카제트가 손을 쓰며 프리킥을 내줍니다. 그 후 프리킥에서는 레노가 낙하 지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며 뒤에 있는 조르지뉴가 손쉽게 득점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첼시가 역전골을 만들었는데요. 첼시의 역습 상황에서 사카가 윌리안을 쫓아가지 못하며 윌리안에게 패스가 가는 동안에도 빠르게 들어와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윌리안은 에이브러햄에게 컷백을 내주고 에이브러햄은 등진 상태에서 좋은 속임 동작으로 무스타피를 속인 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아스날은 좁게 수비망을 형성했습니다. 또한 공격 시에는 후방 빌드업 과정을 최대한 생략했는데요. 이것이 아르테타가 부임한 후 에메리 감독 시절과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잠시 아르테타의 감독 데뷔전으로 치른 지난 본머스전과 8라운드에서 만난 본머스전, 이번 첼시전을 간단하게 비교해보겠습니다. 아스날의 8라운드 각 경로별로 공격 비중을 살펴보자면 좌측, 중앙, 우측 순으로 39, 19, 42%로 중앙 공격을 극도로 꺼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후방 빌드업을 매우 중시하는 에메리였지만 아스날은 패스가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며 늘 후방에서부터 고전했었던 모습을 기억하실 텐데요. 자카는 61회의 패스 중 52회를 성공시키며 후방 빌드업을 고수하는 팀의 미드필더로서는 다소 저조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9라운드의 본모스전에서는 자카가 96개의 패스 중에 90개의 패스를 성공시켰죠. 또한 공격 루트의 비중은 좌측부터 33, 32, 35%로 매우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첼시전에서는 어땠을까요? 공격 비중은 좌측부터 32, 23, 45%로 외질이 위치한 우측면 공격이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이번 경기에서 최대한 빠르게 첼시의 3백 측면 빈 공간을 공략하려는 아르테타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선수들의 주요 포지션은 지난 본모스전과 비교하면 전체적인 라인 간 간격이 좀 더 좁아지고 뒤로 물러선 형태였습니다. 이번 경기 아스날은 주로 오른쪽 측면에서 직선적이고 간결하게 공격을 진행했고, 이는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두 센터백만을 뒤에 남겨둔 뒤에 최대한 측면에 많은 선수를 포진시킨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토레이라가 중앙에서 센터백들과 볼을 주고받으며 측면 유투를 열었고, 귀행두지가 중앙에서 볼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전반전에는 아스날의 빠른 측면 전개에 첼시가 최대한 빠르게 측면 커버를 가주며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첼시가 공격할 때 아스날이 플랫 4-4-2의 형태로 수비망을 형성한 뒤 첼시의 미드필더들에게 볼이 가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였고, 측면으로 전개하려 하면 빠르게 수적 우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외질이 내려와 중앙에서 빌드업을 도와주면서 아스날의 왼쪽 루트도 활성화되었습니다. 아스날의 왼쪽에는 빠른 발의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매우 빠르게 공격을 전개할 수 있고, 이는 코너킥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스날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 이런 찬스는 선제골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스날의 득점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경기 양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첼시가 압박 시작점과 강도를 앞당겨 아스날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첼시는 크게 측면으로 전환하는 패스를 자주 시도하며 아스날의 측면 밀집 수비를 피하려 했고, 그런 컨셉에 부합한 인물인 조르지뉴를 이른 시간에 투입했습니다. 이로써 포메이션 또한 3백에 3-4-3 대신 4-3-3으로 바꾸며 빌드업 때에도 이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전반전 첼시는 조르지뉴의 투입으로 전술을 대폭 수정하며 40%의 점유율을 70%까지 끌어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첼시는 강한 압박과 스피드를 바탕으로 하는 팀이기에 후반 시작과 함께 본인들의 장기를 앞세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측면에서 빠르고 직선적인 공격을 전개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손쉽게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아스날의 고질병인 상대의 압박에 후방 빌드업이 무너지는 장면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첼시가 여전히 박스 안으로 투입하는 최종 패스가 부정확했고, 윌리안의 드리블 길목 또한 아스날이 잘 차단하며 역습 상황에서 조르지뉴의 경고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램파드 감독이 히든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2000년생의 램프티였는데요. 전문 풀백이 아니었던 토머리를 오른쪽 풀백인 램프티로 바꿔주며 측면 루트를 좀 더 살리려 했습니다. 이러한 램파드의 의도는 제대로 적중했습니다. 램프티는 빠른 발을 가진 선수이기에 돌파까지 보여주며 스루 패스를 성공시키기도 했고, 또한 귀행두지의 역습 시도도 잘 막아냈습니다. 여기에 오도이와 코바치치를 교체시키며 4-2-3-1을 포메이션으로 바꾸며 좀 더 중원을 강화했습니다. 체력이 떨어진 외질은 압박에 대처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아르테타는 외질과 조 윌록을 교체하며 좀 더 저돌적인 돌파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조르지니를 중심으로 주도권을 쥐던 첼시가 마침내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주심의 판정에 대한 불만이었는지 보복성이라고까진 보긴 힘들지만 분명히 이전 장면의 영향을 받아 라카제트가 조르지뉴에게 불필요한 반칙을 가했습니다. 여기서 얻은 프리킥 찬스에서 레노가 볼 낙하 지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며 조르지뉴에게 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르테타는 마지막 교체 카드로 페페를 넬슨과 교체시켰지만 그 이후에 첼시의 역습 상황에서 컷백을 받은 에이보르햄이 영리하게 무스타피를 속이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첼시가 이번 시즌 리그 첫 역전승을 거두며 경기를 종료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스날 팬들에겐 다소 아쉬운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첼시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선제골을 넣었고, 그 후에는 주도권을 완전히 내줬지만 심판 판정에 있어 불만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오바메양에게 맨 오브 더 매치를 선정하며 첼시 선수들에게 다소 낮은 평점을 부여하기도 했죠. 그러나 오바메양이 13분에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그 이후에 아스날은 단 3개의 슈팅만을 기록하며 유효 슈팅은 한 차례도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답답함은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경기는 주중에 있을 맨유전입니다. 맨유는 현재 2연승을 거두며 다시 상승세인데요. 맨유 또한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의 역습을 잘 하는 팀이기에 아스날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약점을 잘 보완해야만 맨유를 상대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첼시는 잠시 팀이 삐걱거렸지만 여전히 5위 맨유와 승점 차가 4점으로 당장은 챔스권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2월부터는 레스터, 맨유, 토트넘, 뮌헨 등을 상대하는 죽음의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챔스권 유지를 위해서는 아스날과의 리매치를 포함한 1월 일정을 무사히 넘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번 경기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